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판적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비판 언론은 그냥 다 압수수색으로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뉴스타파도 보도하고 MBC도 보도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된 이 충격적인 보도. 어떻게 가족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근데 이걸 또 오히려 또 역공을 하고 있어요. 역공이요? 네. 어떤 어떻게 거냐? 알았냐고? 예, 민원을 그 개인 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거야 뭐 민원 취재했겠죠. 유출이다 이렇게 또. 그 수법이죠. 뭐 네. 그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이 사안은 네. 건이 너무 커서 네. 할 말 없을 때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가 그 국정농단 처음에 문건 폭로되니까 네. 문건 유출이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네, 시작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네. 본인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잖아요. 네. 이건 뭐 사실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민원 유출 방심위 농단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방심위원장에 네. 이게 민원사주입니다. 민원사주. 예. 그러니까 고발사주, 민원사주. 민원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된 내용이 뭐냐? 네. 대통령 명예훼손이에요. 대통령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존 가족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과 영부인. 예.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취재해서 보도하면 그게 찬양이 아니면 이렇게 다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데요. 박정희 시대 청년으로 사셨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죠. 예. 79년에. 79년 예. 11.6. 그리고 그 전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네. 집에 형사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막걸리 보안법 그래서 막걸리 마시다가 대통령 욕하면 감옥 가고 막 이러던 때예요. 네. 근데 지금 딱 달라진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예. 인신 구금이나 예. 이런 고문 폭행이 예. 노골적으로 자행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예. 예. 대신 법기술을 동원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어서 지금 저강도 공포가 스멀스멀 가고 있어서 네. 저는 이진동 대표 압색한 거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물타기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 물타기 실패했죠. 예. 한동훈 곧 비대위원장이 3시에 비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이죠. 네, 네. 초일기 비대위원장이 특검하고 그리고 4월 이후에 하자 이런 네. 꼼수 전략을 내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부정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꼼수가 난무하고 그렇겠지만 이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네. 이 부분은 언론에 단속하는 거다. 네. 언론을.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꼼수 논리가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그런 꼼수 논리들을 언론이 알아서 잘 봐달라. 저는 늘 이렇게 언론인 압색할 때마다 이건 다른 기자들에 대한 시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하면 뉴스버스 같은 인터넷 매체의 대표도 압색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신호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또 이진동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네. 여권이 네.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여권의 이분이 트라우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징후가 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잖아요. 제 경우는 윤전주 필라테스 장비, 네.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의문의 침대 3개, 왜 본관에 살림살이 일체가 있고 네. 오히려 관저에는 회의용 탁자가 있냐 이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네, 네. 관저의 회의용 탁자에서 국정농단하고 그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 네. 회의했잖아요. 예, 주말에. 맞아요. 그게 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같은 건 문체부 말. 네. 정유라 말. 네.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미르재단 예. 최초로 폭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정말 기자다워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김의겸 의원과 동시에 출연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기시감이 든다. 그때의 최순실 국정농단 때하고 네. 비슷한 방식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나서 지금 이 납수수색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그렇죠. 너무, 예. 저는 운영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제가 그때 폭로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그
대통령실은 용산은 네. 물품 구매 경로가 두 경로입니다. 하나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요. 네. 다른 하나는 직접 구매 물품이 있어요. 네. 대개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입한 건 인터넷에 떠 있기도 하고 자료 받기도 쉬워요. 네. 근데 직접 구입 물품은 자료를 안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운영위에 그때 있으면서 하나 받으면 그다음, 하나 받으면 그다음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직접 구매 물품을 다 받은 거예요. 예. 거기에 남녀 손목형 몰래카메라가 있고 예. 의문의 침대 3개가 있고 예. 95만 원짜리 휴지통이 있고 예. 관저의 회의용 탁자 본관에는 살림살이 일체가 예. 있었던 예. 거거든요. 뭐냐 이게 그런 그래서 그냥 폭로했죠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고리가 쫙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영위에서 이걸 추적하다 보면 저는 진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물건 샀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아니 그 창고부터 좀 찾아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반환 도대체 창고부터 좀 창고가 텁시다. 뭔지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네. 생긴 건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건지 창고라면 많으니까 그거 가방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네. 화면 보면 그 목사님 촬영한 네. 화면 보면 신라면세 신라면세점 있었기 예, 그게 때문에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화장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아 얼마나 화려할까. 그 안은 반환 창고 안에선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롱한 빛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저는 좀 아니 이런 것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세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조용조용히 일을 하실까요? 제가 비유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약간 세긴 한데 필라테스 장비.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네. 언론사랑 같이 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그 언론사에서 여러 명을 했는데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만은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 자료 받은 거고 필라테스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취재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 있는 의원님들께 네. 이것 좀 같이 같이 해보자. 해보자. 근데 거절해서 원님 혼자 비례 초선인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왜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킬러 공천 저를 찍어서 3명이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저하고는 격이 다른 분들이세요.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 아.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됐다니까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언론과 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는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국가가 예. 존망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예. 네덜란드 왜 갔다 오셨는지. ASML은 왜 삼성한테 지금 당장 그 이나노 네. 그 이름도 모르겠어. 너무 네,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 예, 그 이나노 파운더리 예. 그 진화한 예. 그 왜 우리한테는 안 파는 건지.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거 하나는 성사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엉뚱한 이러저러한 뭐 의전 문제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귀국하기 전부터 대사 초치하고 이런 일들이 그걸 갖다가 또 처음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한 번도 이 정권을 맡아서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정당이라면 그런 주장이 일면 뭐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내용을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뭉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진짜 웃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싸우는 대상은 단지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아니다. 그쵸.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시면 또 새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면 대통령 검사, 특수부 검찰총장,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특수부 검사,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찰. 이게 지도부가 검경합수부예요. 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이 위력이 발휘될 것이다. 네. 누구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대결을 하지만 뒤에는 검찰과 경찰이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것만 있습니까? 한동훈 이제 곧 비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해도 언론이 미화할 거예요.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 이게 중요해요.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당연하죠. 이낙연 대표 보세요. 처음에 이낙연 대표 얼마나 뛰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 언론이 그렇게 띄울 테니까 언론과 싸움이에요. 네.